이게 어떻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건 비엔나17 유산균이 뚱보균 같은 유해균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설사증, 장 건강에 문제가 있는 20세부터 55세 실험군을 대상으로 8주간 비엔나17을 섭취시켰던 결과 유익균이 증가해서 정상과 비슷한 수준의 장내 세균총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에게 비엔나17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더니 8주 후 그 증상이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네, 더 놀라운 점은 비엔나17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성인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비엔나17 유산균을 섭취시켰는데 BMI 지수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허리 둘레나 엉덩이 둘레, 체중까지 모두 감소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즉 비엔나17 유산균이 날씬균과 같은 유익균을 활성화시키고 뚱보균을 억제시켜서 비만 기억을 지워주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비엔나17 유산균은 국내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로 기능성을 정식 인정받았고요. 네. 건강한 장내 환경 조성을 통해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임을 공식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알콩달콩에도 네. 이 비엔나17 유산균 같이 다방면의 매력을 뽐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있죠. 네. 자, 찐남배 오늘도 부탁해요. 네, 그렇습니다. 강성진 이상진의 찐남매 끝장 토론. 자, 오늘은 어떤 재밌는 주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비만도 전염될 수 있다. 전염. 네? 제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친구 따라 살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찌는 예, 자꾸 이렇게 자기가 살이 찌는 거를 친구 탓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탓이다. 예, 살은 내가 먹어서 찌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족들이 치킨을 시켰어. 네. 우리 애기들 3명이잖아요. 네. 치킨을 시켰는데 갑자기 먹어야죠. 와이프가 족발이 먹고 싶대. 시켰어. 그럼 그거 그냥 계속 쳐다만 보고 있어요? 니들은 먹어라. 난 모르겠다. 이러면서. 맛은 보죠. 해봐. 그래서 사람이 옆에서 누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또 주게 되고 한 입 먹어라 했다가 그냥 많이 먹으라고 주게 되고 막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도 찌고 나도 찌고 다 같이 찌고 결국 다 같이 비만. 그럼요. 이게 전염 아니겠어요? 비만 전염 될 거. 전염 될 거. 일리가 있네. 그치? 네, 맞아요. 실제 생활하고 딱 비춰보니까 그러네. 그럼요. 원장님 진실은 무엇인가요? 오지 뭐 이거. 네, 진실은 네. 오입니다. 강성진 씨도 바로 승복했잖아요. 네, 체중 변화와 친구 관계와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비만한 친구를 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친구를 둔 경우에 비해 뚱뚱해질 가능성이 57%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관계가 절친할수록 뚱뚱해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 형제, 자매, 배우자가 뚱뚱해도 비만의 위험성은 높아졌는데요. 결국 사회적 전염, 역시 비만을 유발하는 강력한 원인 중 하나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사회적인 전염뿐만 아니라 네. 우리 몸속 장내 세균 중 일부는 공기 중에서 사람 사이로 옮겨 다니면서 비만이나 염증성 장 질환까지도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머머머 되는 거네. 네, 그러면. 진짜 전염. 결국 비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장내 세균의 비만 기억을 지우고 또 장 건강을 관리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주제입니다. 네. 잠이 부족하면 살찌기 쉽다입니다. 이것도 제 경험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볼 때 이것도요. 네. 잠을 못 자면 무조건 살이 찝니다. 맞아. 이건 실제로 제가 왜? 다이어트를 한다고 낮에 이제 식단 조절을 하다가 맞아. 결국에는 밤 되니까 이제 입이 터져가지고 맞아. 음식이 땡기는 거예요. 막 야식 같은 거 이렇게 공감하시잖아요. 계속 얘기하세요. 아니 계속 승기 얘기하세요. 씨도 그런 적 있잖아요. 저는 그냥 신기해서 쳐다본 거예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맞아. 잠이 부족하면 사람이요 예민해지고 또 단 음식 땡기고요 또 잠 못 자면 막 몽롱해서 맛도 잘 못 느끼고요 자극적인 음식 찾게 되죠 몸 막 붓죠 살찌기 쉬운 삼박자를 고루 갖추게 되는 거라고요. 네, 맞아요. 잠을 안 자면 네. 그만큼 활동 시간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다이어트 방법 중에 하나 아닐까? 막 움직이니까. 야식 안 먹으면 되잖아요. 야식 안 먹고 좀만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잠을 자지 않는 동안에 그만큼 막 움직이면 되죠. 그러면 오히려 활동량이 늘어나니까 살이 빠지겠죠, 거꾸로. 그래서 저는 X. 아, 이번 주제 헷갈립니다. 네네. 진실은 무엇입니까? 자, 진실. 잠이 보약입니다. 그래. 자, 수면이 부족하면요, 야식의 위험성 이외에도 몸속 장내 세균의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네. 자, 연구에 따르면요, 수면 시간이 짧을수록 장 속에서 면역 작용을 하는 알파 디페신의 분비량이 줄어들어서 장내 세균의 비율이 불균형해진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장내 세균이 불균형해지면 유익균이 줄어들고 비만 세균과 같이 유해균이 힘을 얻게 되면서 살찌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의 분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면 장애를 일으키고 더욱 장 건강을 망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비만 탈출은 물론 전신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장 건강을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숙면 보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BNR 17 유산균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볼 시간인데요. 김나희 양은 요요 없는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좀 식욕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식단 관리만 시작하면 괜히 그렇게 막 먹고 싶은 게 생겨요. 맞아. 나이 씨 같은 분들에게 이제 BNR17 이런 유산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BNR17 유산균이 렙틴 호르몬의 조절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네, 이 렙틴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뇌로 포만감 신호를 보내서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렙틴 호르몬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되어도 그만 먹으라는 사인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포만감 신호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비만한 분들은 이 렙틴 호르몬 분비가 과도해서 식욕이 제대로 억제되지 않는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렙틴 호르몬이 지방세포에서도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도하게 분비된 이 렙틴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바로 이때 BNR17 유산균이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여서 이 렙틴 호르몬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비만한 주에게 10주간 BNR17 유산균을 섭취시킨 결과 백색 지방 세포의 크기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렙틴 수치 역시 정상 수준으로 되돌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솔직히 식욕도 식욕인데 무엇을 먹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탄수화물의 민족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그죠? 밥, 김치 막 이거 너무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탄수화물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살 빼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다들 한 번쯤은 단당류, 다당류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었죠. 자, 탄수화물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단당류는요, 분자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소화가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빵이나 면과 같은 식품은 단당류고요. 감자나 고구마와 같은 식품은 다당류에 속하는 식품입니다. 즉 빵이나 면과 같은 단당류의 음식은 우리 몸이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사용하기도 전에 흡수시켜서 지방으로 쌓일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완만하게 조절하고 살이 덜 찌기 위해서는 흡수 속도가 느리고 배출되기 쉬운 다당류의 탄수화물 섭취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탄수화물이라도 완전 다르구나. 난 다 끊었어. 그래서 무서워. 선생님 하나는 그냥 먹어도 되겠네. 감자 고구마 이런 거 먹어도 되겠네. 다당류는 착하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점은 BNR17 유산균은 우리가 단당류를 먹어도 다당류로 바꿔서 탄수화물을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 이해를 도와볼게요. 네, 준비한 모형을 각각 단당류와 다당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단당류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체내로 빠르게 흡수되면 지방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 모유 유산균 BNR17을 섭취하면요. 분자 크기가 커지면서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네. 밑으로 내려가고 선생님 흡수가 흡수가 되질 않으니까.
네, 즉 비엔알 17 유산균이 단당류를 다당류로 재전환시켜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 겁니다. 실제로 쥐에게 12주간 비엔알 17 유산균을 섭취시킨 후 대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다당류 함량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럼 이 비엔알 17 유산균이 탄수화물의 흡수를 막으면 뱃살도 빠지겠는데요? 네, 그럼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쥐에게 10주간 이 비엔알 17 유산균을 섭취시킨 결과 네. 지방 산화와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 비만한 성인을 대상으로 12주간 비엔알 17 유산균을 섭취시킨 결과 복부 내장 지방 감소와 함께 평균 허리 둘레가 95.4cm에서 90.4cm로 그러니까 무려 5cm가 감소했다고 합니다.